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동네 복지가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가 안 돼 1년 만에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고창 일반 산업단지 공사와 관련해 공무원이 업체에 뒷돈을 요구한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고창군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올해를 끝으로 도내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입학 시험이 사라지는데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고창 일반 산업단지 공사와 관련해 공무원 등이 업체에 뒷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고창군청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고창군이 진행한 580억 원대 일반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입니다. 2014년에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공사가 중단돼 지금은 잡초가 무성합니다. 이 공사와 관련해 경찰은 고창군청 민생경제과와 감리업체를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1년 감리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0수억 원의 뒷돈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 공무원들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산업단지로 공사하면서 공수를 요구한 정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고창군청 측은 금품 요구는 사실 무근이며 시공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불거진 음해라고 반박했습니다. 금품을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근무해온 동안에 시공사하고 그런 이야기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감리단도 돈 요구한 적도 누구도 돈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경찰은 우선 산단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 혐의점을 두고 있지만 고위 공무원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일괄 하도급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부안군 비서실장 55살 김모 씨 등 공무원 2명에게 최고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원청업체 대표에게 수주한 110억여 원의 상당의 해안체험 탐방도로 공사를 특정 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준 혐의입니다. 대선 당시 안중근 의사 유묵과 박근혜 후보와의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에 넘겨진 안도현 시인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안 시인은 당연한 결과라며 작품 활동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묵, 치약의학식자 부족여의, 굳은 옷 굳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함께 의논할 수 없다는 뜻으로 국가 보물이지만 소재는 불분명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선대위원장이던 안도현 시인은 박근혜 후보가 유묵도난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고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3년이 넘는 재판 기간 1심에서는 일부 유죄, 2심은 무죄가 선고됐는데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안 시인은 재판부의 결정에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한 검찰을 비판하고 작품 활동에 다시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도 가결이 됐고 제 재판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 시를 열심히 써야죠. 안 시인의 무죄는 확정됐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안 의사의 유묵의 소재는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에게 화재는 회복하기 힘든 피해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추운 겨울 온 가족의 안식처인 집마저 없어진다면 그저 막막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연말 나눔 기획보도 이번 시간은 화재 피해 가정을 김하연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주택 사이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보일러실에서 시작된 불은 집 전체를 덮치고
가재 도구도 남김없이 태워버렸습니다. 잿더미로 주저앉아버린 집 앞에서 그저 망연자실했던 기억이 생생한 이종필 씨. 베트남에서 온 아내와 장인을 모시고 어렵게 보금자리를 마련한 지 1년이 안 돼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뭐라고 말 표현할 수가 참 어렵더라고요. 어렵네요. 어려워. 이 씨 부부는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 딸린 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조카들 방을 차지한 것이 미안하고 염치 없어 겨울에도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새벽 그때 이제 공기가 바뀌잖아요. 그럴 때 기침을 해요. 그럴 때 상당히 마음이 아파요. 하루빨리 새 보금자리를 구하고 싶지만 전에 살던 집의 대출금도 갚지 못한 상황. 지켜야 할 아내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면 절망에만 빠져 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상당히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욱더 내가 힘을 내서 일을 해야겠다. 박종원 씨도 불과 1년 전 화재로 집이 몽땅 타버렸습니다. 지적장애인인 아내를 끌고 겨우 몸만 빠져나와 마을회관에서 생활해온 박 씨. 하지만 각계의 후원과 재능 기부로 화마가 휩쓸고 간 집터에 새 집이 세워졌고 가재 도구도 넉넉히 채워졌습니다. 건물들 이렇게 좋게 지어야 이제 충격을 그냥 좀 이제 안정이 되어야지. 아직까지 몸은 뭐 안 좋지만은 멀쩡하다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행복하게 지금 지내고 있어요. 화재 등 사고로 집을 잃은 도내 저소득층 가정은 파악된 수만 20여 가구. 누군가의 도움이 예고 없이 찾아온 절망을 이기고 다시 시작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전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동네 복지가 1년 만에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세심한 복지를 위해선 인력 확충이 필수적인데 예산 확보가 안 돼 결국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몸이 아픈 자식과 남편을 돌보는 85살 이단초 할머니 집에 복지사와 간호사가 방문합니다. 외출하기 힘든 할머니의 말벗이 되드리고 간단한 건강검진도 합니다. 전주시 역점 사업인 동네복지 시행으로 전담 인력이 생기고 소외가정의 내방 횟수가 배 이상 늘었으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활발해졌습니다. 얼마나 좋고 든든한지 다른 데도 그렇게 신경을 써줘. 방문도 방문이지만은 반찬도 꼭 수요일마다 그렇게. 하지만 내년부터는 방문 상담 인력의 계약이 모두 해지됩니다. 시범 사업을 한 지난 1년간 6개 동에서 12명을 채용했는데 전주 시내 33개 동으로 확대할 경우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시의회는 관련 예산을 10분의 1 수준으로 삭감했습니다. 시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방문 간호 사업과 연계해 기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동네 복지 정책의 차별성은 없어지는 셈입니다. 각 동에는 복지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지 도우미를 활용해서 찾아가는 사업을 하고 방문 간호사가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돌봐주는 그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동네의 복지 수요를 능동적으로 찾아내고 마을 공동체도 복원하겠다는 전주시의 동네 복지 정책. 내년에는 약 60%인 20개 동에서 확대 시행될 예정이지만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새만금과 포항을 잇는 동서고속도로 핵심 구간인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이 정부 계획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달에 고시할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81.6km 구간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는 새만금과 포항을 잇는 292.5km 동서고속도로의 마지막 미개통 구간으로 2010년 기재부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추진이 미뤄져 왔습니다. 올해 고입 선발고사를 끝으로 도내 평준화 지역 고교 입학 시험이 사라집니다. 저출산 영향으로 학생 수가 줄어 시험의 선발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인데요.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입 선발 시험을 하루 앞둔 전주의 한 중학교 3학년 교실.
막바지 문제풀이 수업이 한창입니다. 내년부터는 고입 시험이 없어져 이 같은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시험에 대비한 교육보다는 학생의 잠재 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중학교 교육이 바뀌게 되는 셈입니다. 옛날 암기 위주의 그런 수업 지도보다는 창의적인 어떤 해결 능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고교 입시가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입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평준화 지역 학생 수가 2,000명가량 줄어들어 시험의 선발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평가 기준은 내신 성적으로 바뀌고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반영돼 학교 수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내신 성적의 객관성을 높이는 일이 가장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학력이 하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큰 목적이 있고요. 수업에 내실 있는 어떤 수업을 통해서 또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30여 년 만에 사라지는 고입 선발고사. 자유학기제에 이어서 중학교 교육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최순실 예산으로 논란을 빚었던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내년도 예산이 2억 원 삭감으로 결정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지원 예산은 8억 원으로 올해 10억 원보다 2억 원 줄었습니다. 창조경제센터는 올해 수준의 국비 지원이 이뤄질 경우 24억 원가량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며 내년도 사업 추진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전이 정동영, 박지원 의원 간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 김제에서 당원들을 상대로 강연에 나서는 등 사실상 당대표 선거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정동영 의원도 조만간 출마 의사를 굳힐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는 전북과 전남의 자존심 경쟁이 될 전망입니다. 임실 성가리의 치즈벽화가 완공돼 관광명소로 활용이 기대됩니다. 남원시가 현대적 관점으로 풀어낸 남원의 소리를 창작해 발표회를 갖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임실군이 국내 최초의 치즈 마을인 성가리 일대에 벽화 사업을 완공했습니다. 지정환 신부와 임실 치즈를 주제로 완공된 벽화는 50여 년 역사의 임실 치즈와 성당, 향교 등을 담아 치즈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의 중요 자산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임실 치즈와 지역의 역사를 매개로 주민과 소통하며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남원의 소리를 창작해 내일 포럼에서 발표합니다. 문화도시 사업 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국내의 아티스트 6명이 참여해 완성한 남원의 소리는 전통과 자연, 삶을 예술로 풀어내고 새로운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게 됩니다. 국내 사운드 영상 설치 작가들이 모여 지역의 사람, 자연, 생활, 소리들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예술적 작품으로 표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완주군이 국민안전처에서 교통과 화재, 자살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지역별 안전 수준과 안전의식 평가에서 도내 14개 시군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정읍시가 전북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고 축산 인력 양성 시설과 연구소를 건립합니다. 관련 시설은 축산 인력 육성센터와 한우자원 연구소로 웅동면 칠성리 일대 16만여 제곱미터에 3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오는 2018년 착공 계획입니다. 우수한 축산 인력을 육성 배출함으로써 고품질의 한우 자원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말을 앞두고 시군별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한회사 원진 알루미늄은 장수군에 애향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고 세아베스틸은 군산시에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위해 3,6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의 누리예산 집행 거부 방침에 대해 도의회가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김대중 예결위원장은 의회가 직권 편성한 누리 예산을 교육감이 집행하지 않는 것은 지방재정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위법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뒤 후속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장태영 전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장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900여만 원을, 폭행 등의 혐의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사무실 보증금을 지인에게 대납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액이 늘고 정부 지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판매된 온누리 상품권은 모두 51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0억 원을 30% 이상 웃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전북은 2곳이 선정돼 36억 원을 지원받고 청년몰 조성 사업 역시 2곳에 3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도내 학교에서 독감 환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주 도내 초중고교에서 1,570여 명의 독감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번 주에도 사흘 만에 1,160여 명이 독감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은 개인 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지만 환자 발생이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주 에코시티의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 측은 진행 중인 설문과 전화조사가 농협 하나로마트 입점을 유도하는 질문 위주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전주시는 시민과 상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관련 용역 결과는 내년 1월 하순쯤 나올 예정입니다. 시조문학의 거목인 구름제 박병순 선생의 지난 생가가 복원됐습니다. 진안구는 지역 향토 문화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올해 6월부터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박병순 시인의 생가를 복원했습니다. 진안 부기 출신인 박병순 시인은 가람 이병기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한국 시조문학의 부흥과 한글 보급 운동에 힘써왔습니다.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농지기금을 활용해 매립을 서두르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전라북도는 현행 농지기금법을 바꾸면 별도 예산 없이 새만금 매립 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농식품부는 방조제 조성 비용 환수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농지기금에서 해마다 2,500억 원 정도를 농생명용지 조성 비용으로 쓰고 있어 추가 지출에 대한 논의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내일 연주자의 벗과 함께 꾸미는 송년 공연을 갖습니다.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이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송년 가족음악회를 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과 함께하는 부안 아리울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내일 부안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오늘부터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 태권도와 관련된 다양한 유물을 전시합니다. 군산지역 음악동호회인 은파 뮤직포유가 내일 은파유원진의 카페에서 토요음악회를 갖습니다. 제3회 완주 곶감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운주면 장선천 둔치 일원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 다명인 김동곤과 함께하는 차문화 체험 행사가 오늘부터 사흘간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립니다. 여원 공연 시낭송 연구회는 모레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전북의 시 자연을 그리다란 주제로 시낭송회를 엽니다. 고창군이 오늘까지 겨울방학 대학생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신청 접수받습니다. 전주음악협회가 지역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오늘까지 전주 소년소녀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4도, 남원 3도, 진안 2도 등 1도에서 4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는 2에서 3m, 먼바다는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